이 장면 많이 불편하셨죠? 미킴은 왜 굳이 사람들 앞에서 영수를 긁고 분위기를 깨고 결국 자기한테 가장 불리한 선택만 반복하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본인도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왜 미킴은 알면서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할까요? 오늘은 나는 솔로 사계 7화에서 벌어진 한 출연자의 말과 행동을 사람이 왜 스스로 망하게 하는 선택을 반복하는가 라는 질문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미킴을 욕하거나 단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애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리즘으로 삼아서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인간의 패턴 하나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반복은요, 버릇이나 습관이 아니라 결과가 나쁜 걸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는 행동을 뜻합니다. 오늘은 이 의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점으로 다시 보면 7화에서 미킴이 했던 말과 행동 표정들이 다른 방식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미킴 아저씨의 이 당황스러운 화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안겨주고 좀 충격이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시죠. 미킴 아저씨, 국화님과 22기 영수님, 그리고 본인 이렇게 세 명이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요. 계속해서 영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뭐 먼저 받으시죠 어르신, 뭐 하긴 곧 50세니까 라고 하는 등,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영수 아재가 표정이 상당히 불편해지거든요. 표정이 굳어지거나 영수도 많이 달라졌어요 라고 싶을 정도로 많이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 22기 본방 때였으면 괴짜 영철 때처럼 서로 기싸움을 했을 것 같은데, 영수 아저씨가 순간순간 화나는 듯한 표정을 보여주긴 하지만 잘 참아요. 네, 많이 성장한 모습을 방송상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우리 국화 누나도 중간중간에 이 표정이 네, 우리 29기 옥순이처럼 안 좋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 다 눈이 좀 크신 편이네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킴은 이제 공격을 하죠. 뭐 형님 피부랑 다르게 나는 젊어서 뭐 괜찮다. 뭐 요실금이 올 때라, 이번에 굉장히 문제가 된 발언이었죠. 중간중간 영수아재의 표정을 보면 상당히 불편해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미킴 아재는 왜 이런 이제 돌출적인 말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하는 걸까요? 그 이후에도 뭐 국화랑 1대1 데이트를 할 때도 나는 뭐 내가 더 높지 않았습니까? 내가 22 영수보다 이 형보다 훨씬 더 높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 국화씨 굉장히 띠꺼운 표정을 짓기도 하는 등, 아, 네 하는 그런 느낌을 풍기기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눈치라든가 다른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상황을 읽을 수 있다면 국화가 자신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도 우리 미킴 아재는 국화랑 같이 걸을 때에도 영수에 대해서 뒷담을 하죠. 뭐 코를 많이 고는 스타일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식으로 논란이 될 법한 행동들을 계속해서 우리 미킴 씨가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말들을, 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이후에 미킴은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냐면 혼자서 막 불안해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우연히 경수가 보고 나서 말을 걸어주죠. 그때도 미킴 아재는 경수에 대해서 약간 가시돋친 듯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이 되게 특이하다고 느꼈어요. 왜 이렇게 그는 이제 불안해하는 걸까요? 아니, 무슨 국화랑 안 되면 다 죽을 것처럼 뭐,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했어, 나는 잘했어 라고 하는 등 계속해서 혼잣말을 한단 말이죠. 그 후에 경수와 국화가 대화를 하러 갈 때에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등 상당히 다른 사람들을 불편해하거나 뭔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요. 보는 사람도 숨이 막히고 미킴도 숨이 막히고 모두가 질식할 것 같은 느낌을 이제 풍기고 있는데, 왜 그는 이런 행동을 계속하는 걸까요? 역설적으로 이렇게 국화와 경수를 감시하고 쳐다보는 이 행동이 실제로 미킴 자신을 국화와 잘되게 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커녕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저는 미킴 씨가 모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런 행동을 알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걸까요? 미킴 씨가 다른 사기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일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정신분석이나 인간의 심리를 공부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설명을 해요. 인간은 자신이 반복하는 것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한다고 말이죠. 그렇다면 미킴은 어떤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걸까요?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진짜 강박적이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하고 있는 그 행동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미킴 아저씨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은데요. 저는 그 행동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미킴 씨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요, 나는 틀렸다예요. 나는 틀렸어. 이게 근원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킴 씨는 무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틀렸다는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에 미킴 씨가 결정적으로 이 국화 씨에게 홀랑 빠져버린 그 4화 때 횟집 데이트에서 결정적인 국화에 대해서 마음을 쏟게 된과 동시에 그 이후에 이번 7화에서도 미킴 씨가 계속해서 국화를 놓지 못하는 이유 또한 이와 관련이 있는데요. 국화는 미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정적으로 미킴이 하는 그 순간은 국화가 미킴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줄 때예요.
미킴 씨, 당신의 행동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즉, 미킴 씨가 했던 그 질문은 굉장히 깊이가 깊다. 자기를 내려놔야지만 할 수 있는 거다. 라는 말을 이제 4화 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을 했다거나, 혹은 7화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국화 씨에 대해서, 나는 당신입니다. 라고 외치게 된 순간들을 보면은, 국화 씨가 미킴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거나, 좀 깊은,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3자 데이트에서도 국화가 미킴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할 때, 우리 미킴이 인터뷰를 그렇게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오 국화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 등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미킴이 국화를 좋아해서라기보다 놓지 못하는 부분들은 일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미킴 너는 틀리지 않았어 라는 말을 들을 때 미킴이 굉장히 강렬하게 국화한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미킴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국화를 남자 대 여자로서 그리고 좋아한다기보다 이렇게 나에게 말해주고 이렇게 나를 봐주는 그 시선을 놓지 못해서 진짜 강박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매달리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행동은 전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킴 안에 올라오고 있는 그 생각들, 너는 틀렸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을 부정하게 하는, 아니야 넌 오라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외부에서 수입을 하는 한 미킴은 진과 같은 행동을 반복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킴의 돌발적인 행동을 자기가 틀렸다는 걸 부정하기 위해서 막 오버해서 행동을 한다거나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그렇게 한다거나 자기가 틀렸다는 걸 남들에게 들키지 않고 숨기기 위해서 제3자인 이제 영수라든가 다른 사람들을 막 이제 공격하고 함부로 막 말한다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더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즉 미킴은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내가 틀린 게 아닐까? 난 틀린 사람이야. 난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질적이고 불편해하는 느낌을 갖고 있고 그 느낌에 저항을 하다 보니 미처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여유를 신경 쓸 수 없을 정도로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 좁은 시선에 갇혀버린 게 아닐까라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좁아진 상태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밖에 못 보면 그만큼 모든 것들이 좁아 보이고 하나만 뭔가가 걸려도 굉장히 커 보이게 됩니다. 왜냐면 나는 시선이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내가 세상을 두루두루 보고 우리 영수 아저씨처럼 진짜 지복행 나가서 욕도 먹어보고 22기 영철한테 대결했다가 혼나도 보고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전부가 아닐 수 있구나 하면서 오히려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오히려 국가씨한테 3자 데이트에서 오히려 나쁜 남자라는 평을 받을 정도로 사람이 유들유들해지고 여유가 있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미키의 모습과 영수의 모습이 저는 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수도 이랬어요. 나는 솔로 22기 본방을 보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나는 솔로 22기 본방 때 막 영숙 앞에 화장실 있는데 그 앞에서 막 기다리기도 하는 등 미킴과 굉장히 유사한 행동을 2년 전만 해도 보였단 말이죠. 근데 사람이 정말 많이 바뀌어가지고 영수아재는 미킴처럼 이렇게 불안해한다거나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뭐 그것이 저는 단순히 돌싱이기 때문에 이라기보다 나는 솔로와 지복행에 출연을 하면서 여러모로 털린 만큼 털리고 이렇게 내가 털리고 이렇게 내가 바닥을 찍어도 내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가 단순히 의사이고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정말 나름대로 인생의 하수구까지 밟아본 스타일인 거 경험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선마태아라는 별명으로 오지게 까이지 않았습니까? 특히 지복행 때 꽹가리 한다고 그랬다면 반대로 미킴은 아직은 자기 아닌 그 바닥을 밟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무서운 거야.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내던져 버리기가 무섭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좀 강박적이고 조금 조급해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불안해하고 국가가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줄 사람이 내 인생에서 이 사람밖에 없을 것 같고 무엇보다 그런 말은 사실은 더 이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필요가 없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 미킴은 조급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미킴 아재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모습을 뭐 고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미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할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기하는 용기라는 책을 쓰신 그 이승욱 정신분석학자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뭐냐면 Running to the Pain이라고 해서 바로 그 고통 속에 기어 들어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즉 이 책의 제목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가져야만 생각했던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부분이 저는 미킴 아저씨에게 가장 적절한 말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국화를 내려놓지 못해서 더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를 전전긍긍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 촬영을 하고 있는 미킴 씨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국가가 당신을 선택하지 않는다 해도 미킴 아저씨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갈 겁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않을 겁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살아갈 겁니다. 라고 답을 하게 된다면 왜 그런지 왜 내가 국가를 포기함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미킴은 계속해서 삶의 의미를요, 외부로부터 찾아요. 계속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해주길 기다려요. 그렇기 때문에 미킴은 국화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특히 여성이 자신에게 의미 있는 말을 던질 때 어쩔 줄 몰라 해요. 그 말에 끌려간다고요. 근데 사실 그 말은 속는 거거든요. 국화는 결코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분위기상 좋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횟집에서 그냥 한 말이지 정말로 미킴을 깊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미킴은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 의미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스스로의 바닥을 짚을 수 있을 때 저는 미킴이 다른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아직 그는 외부의 의존을 끊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기적인 겁니다. 왜 다른 사람을 활용해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걸까요? 그 말은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말이지 누군가가 대신해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국화에 대한 이 매달림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좋은 말을 해줬기 때문에, 즉 나는 가만히 앉아도 이런 좋은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미킴이 거꾸로 국화에게 희생을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화의 부담은, 미킴이 겉으로 봤을 때는 자기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관심을 표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나에게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매달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부담으로 느꼈을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미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지 않아도 나는 나 혼자서 의미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질문에 충분히 그가 나름의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지금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사실 이거는 이미 22기 영수가 걸어갔던 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수 아저씨에 대해서 너무 갈구기보다 바닥을 찍었던 사람으로서 영수 아저씨를 한번 연구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 이야기는 미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누군가의 말로, 타인으로 덮으려 할 때 생기는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연애든 인간관계든 일에서도 이 구조에 들어가면 우리는 상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증명해줄 존재에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숨막히기 시작하죠. 해결책은 바로 내가 잘못되었다는 그 느낌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알아차리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미키 마두씨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제 의견에 꼭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키 마두씨 사계 출연 이후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